자, 오늘 그 얘기 제가 준비했는데 그 앞에 네. 그 뒤집어져 있는 몽따주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댄 쿠퍼입니다. 댄 쿠퍼. 여기 71년도라고 써있네. 어? 은희도 태어나기 전이네. 네. FBI에서 뿌린 전단지죠. 전단지. 네.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일단은 20만 달러를 몸에 감고 비행기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하이제킹 사건의 범인인 거죠. FBI가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벌써 71년도 사건이니까 벌써 수십 년이 흘렀죠. 아직도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죠. FBI에서? 그리고 2016년 7월 8일 날 FBI가 엄청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Now, 45 years later, the FBI is closing the case. 왜 음모론이 등장을 하느냐. 내 모르는 등장할까? FBI는 댄 쿠퍼를 일부러 잡지 않았다. 이게 실제 몽타주잖아요. 실제 몽타주죠. 용의자가 분명히 있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댄 쿠퍼로 의심받은 용의자가 한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아, 정말요? 네. 그날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전대미문의 이 하이제킹 사건은 1971년 11월 24일 날 벌어집니다. 71년. 네. 미국 국내선이에요. 미국 국내선.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쩌벅쩌벅 걸어서 비행기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티켓에 적혀있는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댄 쿠퍼. 댄 쿠퍼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댄 쿠퍼가 지나가던 승무원을 잠깐 불러요. 주머니를 꺼내서 승무원에게 줘요. 나에겐 폭탄이 있다. 옆자리에 와서 앉아.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승무원이 앉았죠. 그랬더니 그 댄 쿠퍼라는 사람이 가방을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실제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그러면서 쿠퍼가 얘기를 또 해요. 바로 나의 요구사항은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래 목적지였던 시애틀 타코마 공항으로 비행기가 일단 갑니다. 그리고 기장은 어떻게 했냐면 FBI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 타코마 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미 네. FBI가 깔려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승객이 타고 있으니까 네. FBI도 어쩔 도리가 없이 그러니까 돈과 낙하산을 순수히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건네주고 나서 쿠퍼가 승객 모두와 승무원 중 일부를 그 공항에 내려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승객들은 그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내릴 때까지 납치가 됐었어? 아무것도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렇게 은밀하게 했고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한 한 거잖아. 거니까. 그래서 다시 승무원 4명과 쿠퍼만 탄 비행기는 다시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 공항으로 가던 도중에 네. 댄 쿠퍼가 아까 그 장면.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그 낙하산을 메고 정말로 그렇게 뛰어내린 거예요? 정말로? 오. 우리도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그렇지. 아, 이걸 열어. 이렇게. 아, 저 계단이 있는 거야. 그렇게 계단이 생겼어. 이렇게. 이제 그 계단이 딸려 있는 뒷문을 열고 낙하산을 맨 채로 그 돈다발을 다 들고 거기서 뛰어내린 게 이제 밴쿠퍼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뛰어내린 거를 본 사람은 없는 거죠. 본 사람은 없어요.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쿠퍼는 뛰어내렸다. 라고 추측을 하는 라고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았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었다는 증거구나. FBI 요원들은 1971년 기자들에게 쿠퍼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하 57도의 추위 속으로 무모하게 낙하산 점프를 아, 여기 11월이야. 노벰버. 낙하산을 메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밤에 뛰어내렸다. 영하 57도를 통과해서
구름까지 그래도 죽지 않고 맞자 시야가 좋기 때문에 나무에 가지에 찔려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각보다 이걸 늦게 펴서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돈의 무게도 있을 테니까. 그는 1만 피트에서 1만 피트. 시속 200마일 속도로 플랩은 낮춘 채 네바다주 리노를 향해 남쪽으로 비행하도록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만 피트면 3천 몇 미터거든? 별로 안 높은 그러니까 거예요. 3,000m 상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3km 위에 3km. 김포에서 제주로 가면 보통 막 700, 800 정도 맞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거 엄청 느린 거예요. 천천히 낮게 진짜 나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러면 또, 야, 우리 팀 대단하다. 그 당시에 낙하 조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실제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보다 낫고? 실제로 다이빙 수트를 걸치지 않고 정장을 입고 여유가 있구나. 훈련이 돼 있으면. 아우, 살았겠는데? 그냥 아주 사뿐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존 확률이 한 70%, 8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보통 항공기가 날아가면은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에서 나갈 때 바로 옆에서 바람이 치기 때문에 바로 나가자마자 몸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후미 쪽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후미 쪽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나가서 바로 이제 바람을 받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시애틀에서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시애틀에서 준비를 리오로 하고 가고 있었던 거니까. 그 리노로 가는 리노. 건데 리노.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거리가 있는 거고 여기에 산악지대가 있고 사막도 있어요. 거기 아예 집이 없고 막 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크기가 막 한반도만큼 엄청 맞아, 넓을 수도 맞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봉투를 또 볼게요. 저는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진이에요? 해변에서 막 사람들이 삽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쿠퍼한테 그 준 돈? 맞아요. 오 진짜? 발견됐어. 발견됐어. 처음에 어린아이가 발견해가지고 이게 웬 돈이 있어요 하고 가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막 파봤더니 이 돈이 뭉치가 나온 거죠. Merwin, then lose it. A two-man submarine search turned up nothing. And now on shore, where FBI agents combed the sand like archaeologists. All I found was $5,800 and no sign of D.B. Cooper. 그리고 은행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분명히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치. 쿠퍼가 떨어지면서 강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려면 뭐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강물을 타고 돈이 떠내려 와서 세월이 지나서 모래가 쌓이고 거기다 묻혀야 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발견된 지점까지의 물의 흐름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연어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이제 묻히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돈 뭉치가 묶여있던 그 고무줄 있잖아요. 그 고무줄이 삭지 않았대요. 누가 일부러 묻어줬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Only recently did Kay discover these star-shaped algae called diatoms on the bills. Here's the important thing. This type of algae is seasonal. The diatoms that we found are spring species. They bloom in the spring. They do not bloom in November when Cooper jumped. That's key because it means the ransom money entered the water months after Cooper jumped. 1,000명이나 넘었던 그 용의자들 가운데서 유력한 3명이 있어요. 있어요. 네. 쿠퍼가 사라지고 나서 4개월 후에 똑같은 수법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범인이 바로 리처드 맥코이예요. 아 진짜. 네. 김범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건이 있었던 11월 24일에 알리바이가 정확하대요. 그게 뭐 추수감사절 전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가 너무나 많은 증언이 있었던 거죠. 쿠퍼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강력한. 아, 왜요? 낙하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밝혀지냐면 쿠퍼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관으로 참여했던 군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법을 배운 걸로 똑같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걸로 밝혀져요. 대단. 이 사람을 끈질기게 추적한 탐정이 있어요. Well, Sheridan Peterson emerged as a suspect, or early on from the FBI itself, because Sheridan Peterson was the right age. He looked strikingly similar to that FBI sketch, very, very similar. He also was a former smoke jumper in the Pacific Northwest. And very importantly, he worked for Boeing for a couple of years on the 727, the very jet.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이 굉장한 취미였고요. 스카이다이빙 센터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이다이빙 센터가 어디냐? 쿠퍼가 가져간 낙하산이 바로 그 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이사카 스카이다이빙 센터. 피터슨이 60년대 초까지 그 이사카 스카이다이빙 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 이사카 스카이다이빙 센터에 있는 낙하산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왜 못 잡힌 거예요? 네팔을 여행 중이었대요. 근데 저 사진을 뭐라는 거야? 정확하게 쿠퍼의 것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증거물도 사실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확실할 수가 없는 거죠. 4개나 있어요. 가지수로는. 그럼 바로 이 티켓입니다. 그 당시 항공권은 이게 수기로 작성이 되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물은 이제 넥타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현장에서 버렸던 이 넥타이에서 댄 쿠퍼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소량, 담배꽁초는 Yeah, when D.B. Cooper was on the jet, he actually smoked 8 cigarettes, and they sent them to Quantico, Virginia to be analyzed. Because remember, this is 1971. This is before the era of DNA testing. And I have read the FBI files that explicitly state once the testing was done with those cigarette butts, that they can just go ahead and destroy them. But in reality, they weren't lost. They were actually destroyed by the FBI themselves. 쿠퍼가 사라지고 나서 그로부터 한 3일 후부터인가 신문사에 편지가 도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봤던 것처럼 보내는 사람 쿠퍼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편지가 총 6개. It's like detective work. It's the most baffling unsolved crime in FBI history. What is he saying with his number system? Using the alphabet code where each letter gets a numerical value. A is 1, B is 2, and so on. A가 1, B가 2. And then there's letter number 6. Sherwood noted Cooper's, and please tell the lackey cops D.B. Cooper is not my real name. Then he used the terminology of lackey. I said, there's something here. Said that could be his name. And please tell the lackey cops equals 269. 아까 그 해법대로 암호를 해석을 하면 269. 합이죠, 합. I'm Lieutenant Robert W. Rackstraw. Rackstraw's D.B. Cooper. Yeah, You sure? I'm sure. 아니 아저씨 약간 관종 같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왜? 너무. 아니 왜? D.B. 쿠퍼. 이거는 렉스트로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설 탐정이 은퇴한 FBI 요원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설 탐정의 이야기에 의하면 렉스트로는 육군 항공학교에서 낙하산 훈련을 전문가로 받은 전문가다. 낙하 전문가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기관 요원 같은 그런 상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그 범인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Backed by 3 armed investigators, including 2 retired FBI. Innocent men don't hide in storage bins. You said you could answer all the questions. You had reasonable answers. I have reasonable questions. 아, 이분은 렉스를 쫓고 있는 탐정님이세요. On November 24th, 1971, identifying yourself as Dan Cooper, you hijacked the plane when it was coming out of Seattle toward Reno. Did you jump out? clear. Maybe I wasn't clear. Don't Are you play. that Don't, person? don't try and play. 근데 저거를 추적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렉스토르 할아버지의 태도가 뭔가 굉장히 모호해 보일 것 같기는 해. 그냥 사실 나 아닌데라고 하면 돼. 아니라고는 절대 안 하죠. 아니 이게 렉스트로가 진짜 약간 CIA 요원이나 이런 요원이어서 FBI가 감춘 건 아닐까? 아, 그러니까 CIA 요원이라서 렉스토로가 그거를 일을 감행했고 비밀에 붙여야 되니까 지금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 뭔가 기관끼리의 그런 오간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모두가 알지만 우리가 덮는 걸로 끝내자. 분위기가 그 미국 사람들이 약간 국가기관을 썩 그렇게 막 믿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국방부의 한 백서가 내부 고발로 이제 노출이 됐는데 맞아. 그걸로 우리가 알게 된 게 그 이제 베트남 앞에 있는 많이 있잖아요. 거의 통킨 사건이라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국 배를 미국 군대가 스스로 침수를 시켜서 이거 베트남이 했다 하고 전쟁에 끼어든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백서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하게 돼요. 별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네네, 맞아요. 또 국가기관은 굉장히 비난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이뤄지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할 때 다른 쪽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돌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라고 음모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 As president, I hold the responsibility. 네, 하이제킹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이 시기에 비행기라는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뭐 제대로 된 보안이나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운항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 납치를 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는데 야 항공사야 니네 안전 좀 신경 써라. 아니 항공사는 그냥 교통 산업을 하는 곳인데 안전은 나라에서 신경을 써줘야죠. 그거를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네. 흠쩍 같은 항공사들이 이 사건 이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을 내기 시작했다. 항공사 길들이기?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주구장창 팠던 그 탐정 있잖아요. 탐정은 사실은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D.B. Cooper is a fascinating case. To date, we don't know what his real name is. We have no idea where he came from. We don't have any idea where he went. Moreover, we have no idea really whether the guy actually lived or died. And we still don't have any answers or many answers that people just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at. They just find themselves grasping for answers where there really aren't any answers. D.B. Cooper is not a mystery at all. The FBI knows who he is, or he was some CIA black ops operator or something of that nature. It's just easy for people to latch on to those type of conspiracy theories because it provides some answers. It provides a measure of resolution. 보니까 미국 시민들한테는 CIA가 저런 음모를 꾸몄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한 일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능하다는 기관을 우리가 세금으로 굴린다고? 그거를 믿기 싫은 거야. 그 계획된 작전이었다면 쿠퍼는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작전을 잘 수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단독적으로 이 쿠퍼가 한 범행이라면 너무나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종신이 오빠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어디 갔지 그 몽타주? 종신이 오빠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윤종신 주인공으로 놓고 나 모방 좋아해.
부산 남구 문현동 보물들이 묻혀 있는데 금 1000톤. 1000톤? 보물지도라는 거야. 정권 실세들이 모두 개입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대통령 금괴 엄청나게 갖고 있다라는. 혹하지. 지하실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에 힘들었어요. 비명소리? 납치당한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가해자, 놓치모구. 아 진짜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추악한 행동을 했구나.